자, 여러분들이 보는 6.0은 자, 그 쉽다는 말은 난 절대 안 해요. 쉽다는 말은 절대 안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입시 제도가 춤추는 상황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거야. 그 효과를 발휘할 거고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모든 공부들이 처음에는 좀 다소 어렵고 짜증나는 면들이 있어.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니까. 자기가 4등급 5등급이라면 4등급 5등급 수준의 생각을 1등급 수준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게 느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만큼 큰 보람이 있으니까 최소한 150번 돌파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말 하지 마요. 어떤 책이든지 최소한 자기가 3분의 1 정도 봐야 진가를 느끼는 거야. 솔직히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 뭐야? 능률 보카브러리 기억나지? 실제로 오늘날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영어 참고서 중에서 베스트셀러는 뭐야? 능률 보카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날 거야. 고1 때 샀지? 에이, 중3 때 산 애들도 있어요. 처음에 10페이지 본 거예요. 10페이지만 봐도 대단한 애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봤을 테니까. 대부분 안티스페이트라는 단어만 외우고 있어요. 그 어려운 고급 단어를. 사실 그렇잖아. 안티스페이트는 고급 단어예요. 중급 이상의 수준의 단어. 근데 그 단어는 확실히 기억하는 거야. 사실 능률 복화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만, 첫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배워도 고1 때는 안 나와. 고2 때도 안 나와. 고3, 모의고사 때만 나오기 때문에 외워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책이든지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그 결과는 굉장히 강할 거야. 자, 봐봐. 1번부터 먼저 들어가는데, 자, 사삼질 강좌의 모든 첫 시작은 비슷해. 해석의 기본 원리예요. 해석의 기본 원리와 자, 영어적인 어떤 판단이고, 해석과 독해의 차이점 또는 예측 독해란 말을 내가 좋아하는데, 자, 일단 이제 들어가 보면서 이제 느낄 거야. 일단 첫날 첫 시간에 내가 강조하는 거. 어떤 문장이 해석이 막히거나 문법 문제 판단력이 형성되지 않을 때, 문법 문제 정답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뭐부터 먼저 찾는다? 이런 설명을 해요. 긴 주어 짧은 동사. 자, 누구?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해. 동사를 먼저 찾고 나면 문법 문제도 쉬워지고 해석의 갈래도 보이기 시작해. 그럴 때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하지 마. 저 동사가 뭔지 몰라요. 선생님, 저는 자동사, 타동사가 뭔지도 몰라요. 이빠이 안 해. 쓸데없는 얘기예요. 강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수업상 특징상 뭐 문법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 동사니 때로는 자동사니 타동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말은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적으면 돼. 적어 놓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깨달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긴 주어 짧은 동사에서 뭐 먼저 찾는다? 동사를 찾아야 돼. 그리고 끊어읽기란 표현을 나는 싫어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 한 줄을 한꺼번에 외우고 진짜 내공이 뛰어난 사람들은 전체 문장을 한꺼번에 봐요. 한꺼번에 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판단을 위해서 누구? 투부정사나 대절 앞에서 자, 끊어가지고 논리적 판단을 하자고 해. 사실상 짧은 문장 같은 경우나 6차 수능형 문제, 아니면 아주 쉬운 난이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요령만 잘 구사해도 이른바 논리적 판단과 해석 구조가 다 보여. 그런데 자, 문장이 짧은데도 해석이 안 되면 반드시 이 의심을 해봐. 문장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 혹시 관계사절이 숨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요. 문장이 짧은데도 해석이 안 된다. 단어는 다 아는데도 뭔가 해석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할 땐 숨어있는 관계사절을 찾아라. 그 다음 네 번째 아직 적지마. 네 번째, 내 수업의 마법을 믿어. 자, 영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앞뒤에 ing 펼쳐진 거 무슨 구문이라고 해? 분사 구문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이 분사 구문은 사실은 부사절이나 어떤 절이라는 것을 압축한 거야. 그래서 뜻이 6가지로 갈라지는데, 대체로 앞에 나온 분사 구문은 4대 부사절이야. 따라해봐. 4대 부사절 뜻이 되는데 똑같이 모양이 ing가 되더라도 뜻이 4개라는 거야. 따라해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라고 얘기했어? 봐. 뛰어난 사람을 만나니까 금방 뛰어나지잖아. 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뒤에 께가 뭐야? 동시동작, 연속동작이야. 모양은 똑같아도 해석이 몇 갈래로 갈라져? 6가지. 다시 한번 해봐. 그럼 6가지가 뭐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물어볼게. 왜 외워질까? 자, 혹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혹시 일본어를 제일 외국어로 선택한 사람? 짱꼴라 중국어. 그런 사람 없지?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지. 여러분들은 최소한 몇 년이야? 5년 내지 6년 이상 되지. 온라인 애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왜 이게 시간, 이유, 조건, 양보가 저절로 외워졌는 줄 알아요? 제일 먼저 배운 부사절이 뭐야? when이야.
when 다음에 뭐 배웠을 것 같아? 모든 교과서 똑같아. because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배웠을 것 같아? 조건의 if 배웠어. 그 다음에 뭐 배웠어? do. 양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추억의 흔적을 내가 긁어 모으고 있는 거지. 내 수업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가 아는 거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잘난 체 하는 거야. 박수 쳐도 돼. 또 이걸 또 박수 치려고 하니 됐어. 그러기 때문에 그 흔적을 모으는 거야. 고등학교 때 파편화되어 있는 기억의 흔적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걸 재조립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에 맞게? 수능 영어나 수업 영어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물어보자. 아는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내 수업 처음 듣는 사람이 대답할 효과가 있어.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놈이 누구야? 이럴 때 접속사란 대답이 나오는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 최고의 속도로 먼저 가서 쓸쓸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물론 동료들은 많을 거야. 좀 있으면. 그게 바로 문법 중심의 싸구려 영어예요. 응? 그런 설명은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통하지 않는 설명이야. 그게 바로 성문식의 설명이에요. 근데 성문이 나쁜 것도 아니야. 18세기 스쿨 그래머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해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는 적어도 수능 시험을 한 번이라도 봤거나 모의고사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을 알아. 자, 중간뿐만 앞에 뭐가 들어가? 따라해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필요해요. 뭐라고 했어? 접속사, 관계사. 관계사도 문장 속에 숨어 들어있는 거지. 의문사, 간접 의문도 문장 속에 숨어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뭐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지. 이게 오늘날 영어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법 1번하고 5번이 문법 문제 푸는데 도움을 줘요. 자, 마무리하자. 긴 주어 짧은 동사에서 뭐 찾으라고 했어? 동사 찾고 논리적 판단할 때 투부정사 대절 앞에 사성 그어주고. 나 끊어읽기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숨어있는 관계사절이라는 말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 다음에 ing 좌우에 날개 펼쳐서 무슨 구문? 따라해봐. 분사 구문인데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자자 받아 적지마. 호모 에렉투스가 될래? 그래, 도구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라. 사피엔스야. 사피엔스는 뭐야? 짱구를 굴리는 애들이야. 나는 호모 사마기우스.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머리가 돌아가는 탁월한 인간이지. 봐.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문법 문제로 필요한 공식이 뭐야?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라고 했지. 저거 오른쪽 여백이 필기 여백이야. 이 페이지에다 적어. 어저께 황사 확실히 약효를 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 목이 갔어 약간.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목이 제일 문제네. 어저께 강북 이투스 왔다가 강북 이투스 갔다 이쪽 오면서 창문 열고 이렇게 운전하고 그랬더니 확실히 이게 직방인데 이거 내가 가글까지 했는데. 자, 해석의 기본 5가지 원칙은 나중에 문법 문제 푸는 이 요령으로도 또 전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잘 구사하면 여태까지 그냥 문법 문제를 감으로 찍었던 그런 것들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드는 거야. 자, 첫 번째 긴 주어 짧은 동사에서 뭐 찾는다? 동사 찾고 논리적 판단을 할 때 투부정사 대절 앞에서 끊어주고.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그 안에 숨어있는 누구를 찾아본다? 숨어있는 관계사절이란 표현을 내가 썼어. 관계사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ing 좌우로 날개를 펼쳤어. 그럼 이거 무슨 구문? 분사구문. 다시 한번 외워본다. 따라해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그 다음에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놈, 접속사 얘기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이 뭐야? 품사론적인 접근이에요. 팔품사에 기반한 설명이고 그건 언제 만들어진 문법이야? 18세기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만들었던 이론이에요. 뭐 18세기에는 의미가 있었던 이론이야. 오늘날 수능형 문법이나 아니면 자 나중에 다른 영어로 공부할 때도 필요한 건 뭐야?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세 놈이 누구라고 했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야. 자 1번부터 들어가자. 1번. 자 알아도 사실상 한 50번까지는 물론 내가 각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전개하고 펼칠 거야. 그럴 때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최소한 뭐만 해도 성공이야? 난 솔직히 예전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437은 이번에 6.0은 450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장이 좀 늘어났는데 사실 그래. 100번까지 동사 찾는 만 연습만 해가지고 동사가 보이기만 시작해도 절반 이상이 성공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
동사 찾아. 동사 누구야? is야 paid야. 그러면 is가 동사면 paid는 동사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자 봐봐. 그 다음 또 필기가 동사 찾는 요령이 있어. 동사 찾는 요령은 그냥 요령이지 법칙이 아니야.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is라고 막연하게 느꼈던 이유가 있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영어 공부를 했던 흔적이 또 여기서 삼투압된 거야. 자 봐봐. 시제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문장 내부에 현재나 과거가 뒤섞여 있어. 물론 과거가 과거 분사랑 똑같은 경우도 있지. 현재 과거 뒤섞여 있으면 누가 전체 문장의 동사야? 현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그 이유는 그냥 알아두기만 해.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싸구려 원칙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못 온다. 시제 일제 원칙.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체 문장의 동사가 누가 되면 과거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못 온다는 원칙이 있는 거야. is와 paid 있을 때 여러분들이 is를 편하게 느낀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앞부분의 주어가 단순했던 면도 있지만 또 하나 뭐야? paid는 동사처럼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자, 동사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놈이 있어. 동사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놈이 있어. 두 놈. 누구야? 조동사지. 첫 번째는 조동사 다음에 누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조동사가 붙어있는 놈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에 동사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품사가 있어. 누구야? 감탄사? 오! 이거야? and? 뭐겠어? 부사지. 부사가 붙어있는 놈이 전체 문장의 동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부사 찾으면 부사는 일반적으로 LI가 많으니까 형태적으로 구별하기 쉬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알아둬. 동사 뒤에 ing 붙인 거 우리 뭐라고 해? 현재 분사. 동사 뒤에 ed 붙인 거 규칙 변화했을 때 과거 분사.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그 혼자 나오면 그 자체만으로는 동사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에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동사적 역할을 담당하려면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돼? 비동사나 have 동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용사 취급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paid는 뒤에서 앞에 있는 interest를 꾸며주는 거야. 자, 잡으러 들어가자. worry. 자, worry 걱정이라는 것은 is 뭐뭐이단데, 자, interest 잠깐만. 요런 것들을 우리가 다이어라고 얘기를 해. 자, 다이어는 저번 달에 주로 이제 나눠줬던 프린트인데 그건 이제 자료실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받아야 돼. 자, 뭐냐면 interest. 자, 전투 준비. 적을 준비가 아니라 전투 준비는 외울 준비야. 도구 내려. interest 따라해봐. 관심, 이익, 이자, 이해관계. 뭐라겠어? 관심, 이익, 이자, 이해관계. 빠르게. 관심, 이익, 이자, 이해관계. 해봐. 이런 건 여러 번 쓰면서 배우는 거야. 한 번으로도 여러 번 소리를 내는 거야. 소리를 내는 게 수능용 공부 방법이야. 내신에선 이걸 갖고 같은 용법 고르는 문제 뭐 그런 거 있지. 밑줄 친 인터레스트와 같은 용법을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건 내신이야. 수능은 이 네 가지 뜻을 자유자재로 선택하고 고를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인터레스트 뭐라고 했어? 관심, 이익, 이자, 이해관계. 적어놔. 밑에다 그대로 적어도 좋아. 인터레스트 밑에다 적어도 좋고 옆에다 적어도 좋은데 인터레스트 네 가지 뜻이 뭐라고 했어? 관심, 두 번째 이익, 세 번째 이자, 이해관계. 자,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은 이자야. 왜 내가 이자라고 했어? 페이드가 있으니까. 뒤에 페이드가 있으니까 지불해야만 하는 언어 트러블이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이자인데 비포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때 비포 질문. 접속사야 관계사야 의문사야? 접속사. 뭐뭐하기 이전이지. 자, 그러면 걱정이라는 것은 트러블을 어떤 문제라고 했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와 같은 것인데 뭐 하기 전에 due라는 단어가 나왔지? 자, 나 본다. due 하면 우리는 적어도 일단 가장 중요한 놈은 얘야. 자, due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놈이야. 내가 항상 다이어를 437 같은 계열에 꼭 의식적으로 집어넣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쉬운 단어에 배신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외할 때도 조심해요. 지금 상당수의 과외 담당하고 있는 선생들은 6차 때 영어 공부를 했던 선생들이 많아. 6차 때는 영어 단어가 어려웠어? 쉬웠어? 쉬웠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자신들이 과외를 가르치면서도. 이건 아주 위험한 거야. 6차 때는 시험 범위가 뭐였어? 공통 영어였어요. 7차 때는 뭐야? 선택 심화 과정이야.
단어만, 특히 단어 같은 경우 꼭 강조해. 이번에도 교육과정평가원이 2008학년도 수능 입시 계획안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어? 영어에 관한 한 범교과적 소재. 이 말 한마디가 중요했고, 두 번째 뭐야? 단어에 관한 한 심화 선택 과목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만 들어가도 일단 어휘 레벨이 올라가요. 왜? 2학년 때부터 배우는 모든 시험이 뭐야? 영어는 선택 심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에 단어책 말고, 나는 단어장이라고 다 봐. 단어장하고 단어책은 다르니까. 단어장들은 전부 다 뭐에 기준하고 있는 거야? 6차 때 공통영어 1600단어 수준에 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만한 단어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나 솔직히 말해서 우선순위 영단어책은 나 때문에 많이 팔렸어요. 나 때문에 많이 팔렸어요. 내가 노량진 들어오면서 그 책을 추천했고, 그 책의 테이블 mp3로 불법 공유 이러고 뭐 아니야, 난 하나만 제작했어. 나머지는 다른 애들이 제작했어. 응? 그것 때문에 많이 팔렸지만 실제로 우선순위 영단어 같은 책은 사실상 언제 때의 단어책이야. 6차 기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0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애들이야. 70점대 돌파하지 못하는 애들의 상당수는 독해고 문법이고 다 필요 없어. 뭐가 안 되는 거야? 한 줄에 모르는 단어가 두세 개씩 꼭꼭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능력은 뭐야? 아는 단어로 추리 능력이지. 상상의 날개 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단어를 과소평가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특히 6차형 공부를 했던 애들이 그런 관성이 많이 젖혀져 있어. 자, 비디오. 자, 사실 이런 게 이제 다이어야. 쉬운 단어에 배신당하지 말라고 하는데, 야, 나 미쳤지? 왜 두 개나 적었어? 이투와 이투는 같아 달라. 다르지? 얘는 뭐야? 투부정사에 두고 얘는 전치사 투지. be due to 하면 뭔말 예정이라고, due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야? 뭐뭐 때문이라지. 실제로 due는 자, 뭔말 예정이다라는 뜻에서 밑에 각주 봐봐. due date 되면 예정일 마감 시한이에요. 뭐라고 했어? 오늘이 FTA 마지막 협정 시한이지. 마감 시간이지. due date은 예정일이나 마감 시한이라는 뜻이다. 잠깐만 도구를 왜 이렇게 사랑하니? 도구 좀 그만 좀 놔둬봐. 손 좀 고생시켜. 손 고생시키지 말고 머리 좀 고생시켜. 호모사피엔스가 돼야지. 언제부터 그래? 너희들 그래 호모 에렉투스 줄여서 에릭이야? 그럼 너희들 여자친구가 박시연이냐? 그럼 여자애들은 어떻게? 치들이 하리수인가? 봐봐. 아니, 하리수는 남자 되게 헷갈려. 됐어. due는 뭐라고 했어? 예정이란 뜻이 있다라고 했지. 자, due는 알아도 적어도 뒤에 원관념에는 배신당하는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세 가지 뜻이 떠올라야 돼. 처음은 뭐야? 예정 마감 시한에. 두 번째가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가 뭐야? 적절한 적당한에 있어. 밑에 각주로 내려간다. 각주로 내가. due date 뭐라고 했어? due date 뭐라고 했어? 예정일 마감 시한이라고 얘기했지? 예정일 마감 시한. 자, 437 계열은 각주가 있어 밑에. 그 다음에 honor due to him. 이때 due가 뭐야? 적절하냐. 그에게 적절한 영의 명예, 영광이란 얘기지. 그 다음 due 다음에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가 뭐라고 했어? 뭔말 예정이다. 자, 그 다음 얘가 뭐야? because of, owing to, due to. to 계열은 뭐뭐 때문에지. 그 다음에 in due time 하면 이게 뭐야?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이야. 마지막 남은 due가 있어. 나본다. 자, 마지막 남은 due가 있는데 이번 3월 서울시 교육청 문제는 중요해. 올해 출제위원이 절반이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문제를 아직까지 안 풀어본 사람들은 꼭 풀어보고 보충 강의실에 올라가 있는 뭐를? 해설 강의를 꼭 들어. 서울시 교육청은 안 풀면 안 돼요. 자, 6월, 9월과 서울시 교육청은 거의 대등하는 거야. 올해 나올 시험 문제 난이도나 그런 거 볼 때. 근데 단어 문제에서 올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칠판 본다. 밸류가 있어. 프라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코스트가 있어요. 코스트 계열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파인이 있어. 페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차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듀가 있어요. 자, 밸류는 뭐야? 가치야. 적지 마. 프라이스는 가격이야. 코스트는 뭐야? 비용이야. 파인, 얘기를 모르면 안 돼. 얘는 벌금이야. 벌금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일단 부정적인 거야. 페어, 피, 차지 전부 다 요금이야. 페어는 뭐야? 일반적으로 교통요금이야. 일반적인 요금을 쓰고 차지는 뭐야? 서비스 요금이야. 그러면 듀는 뭐야? 회비야. 내가 어디에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매달 내야 되는 회비야. 그 다음에
얘가 또 누구야? 페이는 월급이야. 월급인데 얘가 이제 누가 있어? 셀러리가 되면 얘는 뭐야? 자, 얘는 급료는 급료인데 얘는 월급만 얘기하는 거지. 월급만 얘기하는 거지. 자, 특히 나는 얘가 통합교과적 소재로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서울시 교육청은 이쪽 계열을 건드렸지만 이게 더 중요해. 자, 물어보자. 가치와 가격은 어떻게 달라? 이 제품은 가치가 굉장히 좋지만 가격은 싸요. 이런 말이 되지. 자, 코스트는 뭐야? 비용이지. 물어볼게. 일반적으로 비용은 뭐야? 상품의 생산 단가지. 단가, 코스트보다 프라이스는 항상 비싸야 되지. 그리고 가치나 가격은 다를 수 있지. 얘가 상대적인 거라면 얘는 뭐야? 절대적 기준, 교환의 기준이지. 자, 마무리하자. 밸류가 뭐랬어? 가치, 가격, 비용. 뭐라고 했어? 가치, 가격, 비용. 파이는 벌금, 페어는 교통요금, 피, 요금, 차지는 뭐야? 서비스 요금, 듀. 회비가 된다라고 했고, 페이는 뭐야? 봉급, 셀러리는 월급. 자, 정리해줘. 일단 정리해줘. 처 계열은 올해 수능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야. 3월 서울시 교육청을 보더라도 항상 올해 이걸 이용해서 뭘 낼까를 예상해야 돼. 항상 기출 문제가 갖고 있는 값어치는 그 문제의 답이 아니라 이게 나왔으면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떠올리는 연습이 중요한 거야. 어?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 잡는다고 그러지만 이번 달에 한번 지랄 발광을 해보려고. 하루에 10개 이상을 무조건씩 나갈 거야. 안 믿네 이것들이. 나도 좀 2달 만에 한번 끝내보자 이거. 어? 어? 아씨, 아니 너무 이게 진도가 후반부로 많이 밀리면 내가 나중에 하중이 너무 높아져서 위험해. 응? 그래서 꼭 미리 예습해. 4월달에 한번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뭐 안 되면 뭐 절반이 탈락하겠지. 예습해와. 예습해보고 그러면 5.0이나 6.0은 진짜 솔직히 5.0, 6.0 듣고 나서 내 기준은 그래. 영어 92점을 못 돌파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 듣고 나서 그건 자기의 문제야. 강의의 문제가 아니야. 응?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번에 이제 경찰대 시험 문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찰대 시험 문제 정도면 5.0으로 방어가 되겠더라고. 뭐 쓸데없이 617까지 해달라고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경찰대 봤어. 독해가 어려운 게 아니야. 독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논리 구조가 수능하고 다르고 배경 지식이 더 많은 거예요. 마키아벨리 글이 나오거나 막 그런 식으로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이런 게 심층 수준으로 좀 들어갔어. 그러니까 리딩이 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떠오르지 않는 것뿐이지 독해 난이도는 5.0 수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 성적 잘 나오면 솔직히 그래서 내가 저번에 경찰대 보충할 때 그랬잖아. 수능 영어 2등급 정도면 영어에 관한 경찰대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합격하려면 더 올려야지. 시험은 봐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경찰대 시험이나 사관학교 시험이 참가의 의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 경찰대 시험 보면 수능에 가산점 주냐? 붙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내야 된다는 거야. 자, 마무리하자. 밸류 뭐라겠어? 밸류가 뭐야? 가치, 가격, 코스트가 뭐야? 비용, 파인, 벌금, 페어는 교통요금, 피는 요금, 차지는 주로 서비스 요금, 듀. 회비가 된다라고 했고 페이, 봉급, 셀러리는 월급이라고 구별할 수 있지. 자, 1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삼투압돼 있는데 같이 봐. 이게 이제 437이 시작은 이제부터야. 나는 해석과 독해는 다르다고 해. 리딩은 해석이 아니야. 리딩은 독해가 아니야. 보통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리딩 컴프레hension이에요. 어떤 문장을 읽고 나서 이 글의 소재 주제는 뭐고, 이 글을 통한 단락의 전개 방식이 뭐고, 이 글의 키워드 핵심은 뭐고, 즉 첫 문장 첫 줄을 읽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문장이 글의 흐름이 예측되는 게 진짜 리딩이야. 리딩 컴프레hension이 돼. 내가 1번 천천히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 독해 준비해. 걱정이라는 것은 자 interest 이자인데 뭐를? paid on a trouble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이자야. 뭐 하기 전에? 일이 되니까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그 문제나 일이 닥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뭐야? 자 마무리하자.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걱정이라는 일은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지불하는 뭐라는 거야? 이자에 불과하다는 거지. 잠깐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나봐. 책 보지 말고. 인터레스트 네 가지 뜻이 뭐라고 했어? 관심, 이자, 이익, 이해관계인데 보통 이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써? 부정적으로 써? 부정적으로 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글 다음에 어떤 글이 뻗어나갈까? 이거는 주제문이나 주제문 암시가 되지. 왼쪽에 앞으로 우리는 437 하면서 주제문일 때 자 숫자 왼쪽에다 TS 표시해요. 이게 뭐야? topic sentence의 줄임말이지. 그렇잖아. 주제문이에요. 좀 촌스럽잖아. 그렇다고 영어 좀 한다고. 이거 topic sentence예요. 그럼 뭐야? 싸가지 없게 느껴지지. 한국 문화의 특징이잖아. 이거 TS예요. TS예요. 그러면 좀 은근하고 뭔지 모르겠고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 친구는 우리 항상 또 견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몰라도 돼. 중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다른 거 뭐 이제 다른 거 풀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봐봐. 자 그러면 자 그러고서 더 나가. 내가 해봐줘야. 이거 주제문 TS라고 표시해주고 자 걱정이라는 것은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지불하고 있는 이자와 같은 존재라고 했고 글의 흐름은 뭐로 뻗어나갈 것 같아? 걱정이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거 얘기해주면서 문제 해결 방법 제시가 나오겠지. TS 옆에다가 문제 해결 방법 제시. 자 차분하게 닥치는 일을 준비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라 뭐 그런 얘기 나오겠지. 주장 충고 제안 글의 요지 묻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 염두에 둬. 그 다음 2번 들어가서 특히 이제 6.0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능 영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영어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걸 만들었던 이유도 있어요. 사실상 영어는 수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작년 원서 내고 나서 너희들 뭐 그랬어? 토익 공부할까 뭐 할까 막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 추억 떠오르지? 그럴 때 제발 부탁이야. 더 이상 대학생이 해리포터 들고 다니지 마. 부끄럽지 않니? 대한민국 망신을 그렇게 처절하게 시켜야 되겠니? 나는 전철 안에서 대학생처럼 보이는 애들이 해리포터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처량해져. 외국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몸집은 큰데 왜 초등학생 수준의 책을 들고 다닐까? 그래서 여기 인용보 같은 거 보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들이 인용문을 꼭 표시해 준 이유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글은 한번 나중에 들고 다니면 양놈들이 이래. 해리포터는 10살? 10살 치고는 주름살이 많네. 한국인들이 노화 현상이 빠르구나. 제발 해리포터 들고 다니지 마. 불쌍해. 영원히 불쌍해요. 그리고 대학생 이상이 해리포터를 읽으면 영어가 늘겠니? 늘기야 늘겠지. 뭘 안 들고 다니면 차라리 그럴 바야 영한 성경을 들고 다녀. 그러면 잘하면 유학 갈 때 도움이 되나 돼. 왜? 미국 대학에 기독교 재단 대학이 많으니까 감동해가지고 여러분들 꼬시고 미국에 유학 보낼 수도 있어. 해리포터는 조한 롤링 대학 세우지 않았어요. 그치? 제발 부탁이야. 아인슈타인 글 같은 경우는 참 좋아. 그런 거 들고 다녀야 폼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공부는 뭐로 하는 거야? 대학 이상의 공부는 폼 내기 위해서. 명심해. 자 2번 들어간다. Science without religion is가 나왔어. 여기서 한번 is 잠깐만 한번 정리해보자. 물론 비동사의 뜻, 솔직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가 처음으로 비동사의 뜻을 3가지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없었던 이론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437 강의로 유명해지니까 나의 강의를 봤던 그 이후의 사람들이 뭐 요거를 내가 뜻이 4가지다 5가지다 얘기하는데 참 좋은 일이야. 내 강의를 듣고 배워야지. 무식하니까. 자 비동사. 나는 그래도 지금 3가지만 일단 강조해요.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비동사. 자 1, 2, 3 뜻. 자 적을 거야 외울 거야. 공부는 항상 내 머릿속에 메모라이징 돼 있는 것만 진리고 길이요 빛이요 소금이야. 자 비동사 3가지 뜻. 있다 이다 되다. 뭐라고 했어? 있다 이다 되다인데 여기서 이제 논리적 판단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3가지 뜻을 분화시킨 거지 잘난 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있다라고 할 때 그냥 있다야? 책이 있다. 말은 되지만 있다일 때는 거의 대부분 누가 결합이 돼야 돼? 장소의 표현이 따라 나오겠지. 어디에 뭐뭐가 있다일 때, 즉 장소의 표현이 있으면 비동사는 뭐 있다란 뜻이 많다겠지. 이때가 바로 일형식이란 놈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이다, 나는 이다, 너는 이다. 나 뭐 같니? 빙신같이. 이건 왜 말이 안 돼? 이다일 땐 주로 뒤에 누가 나와야 돼? 보호가 나와서 몇 형식을 만들어? 3형식을 만들어요. 아니 2형식을 만들어. 실수? 2형식을 만들어. 그 다음에 되다가 있지. 되다는 지금이야 앞으로 일이야. 앞으로 일을 과정적으로 걸치고 있지. 걸치고 있기 때문에 뭐? to be나 will be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경우에 따라서 become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3가지 뜻을 설명한 거예요. 존재하다나 가다란 뜻은 존재하다란 뜻은 실제로 뭐냐? 옛날 영어예요. 옛날 영어고 그 다음에 가다란 뜻은 구어체에서 사용되는 거야. 자 뭐라고 했어? 있다, 이다, 되다. 적어놔. 오른쪽에다 적어놓고
지금 1번에서도 자, 걱정은 그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이 지불하고 있는 이자, 이다지? 이다지? 이다를 배운 거야. 오늘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습까지 하고 왔는데 오늘은 오자마자 10번을 돌파하자. 예습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맨머리로 와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나 원래 예습을 안 하거든. 내 본능에 의존하거든. 어학은 본능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 봐봐. 자, 들어가. Science without religion. 자, 있다, 이다, 되라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때 is 다음에 rame이 나왔지. 이때 rame이 무슨 뜻이야? 순진한 표정 짓지 마. 레임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응? 악마들, 사탄의 인형 같으니라고. 소리 내봐. 어이, 너무 어려워? 철학적이야? 요즘에 노무현, 부시 그 짝짝꿍 둘이 있잖아. FTA 협정 체결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오다 보니까 둘이 친구잖아. 둘이 친구, 나쁜 친구. 자, 영화 제목도 되겠다. 레임 덕 이거지. 레임 덕 알지? 이게 뭐야? 절름발이 불구라는 뜻이에요. 즉 대통령이 그 권력 후반부에 들어가면 실제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레임이란 단어는 누구랑 똑같아? 불구라는 뜻의 disabled랑 똑같아요. 레임 덕이 그래서 대통령이 절름발이가 된다는 거지.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우리 그걸 뭐라고 해? 레임 덕이라고 하지. 응? 도널드 덕의 친구가 아니야. 레임 덕은. 자, 그러면 같이 봐. 자,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와 같은 것이고 religion without science, 과학이 없는 종교는 is blind, 맹목적이라고 했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자, 이게 바로 자, 내가 이제 걱정하는, 사실상 영어는 범교과적 소재의 지문들이 있어요. 사실 이 문장은 그렇게 어려운 레벨은 아니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한 거는 독해야 해석이야. 해석이 불과한 거야. 7차 수능 영어로 들어가면 사전적 의미보다 비유적, 암묵적 의미를 중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해석보다 감추어진 의미를 찾는 것을 요구하는 지문들이 삼투압돼서 들어가. 그게 이제 더 심해지는 게 뭐야? 경찰대나 사관학교예요.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야? 그 내부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들어가 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와 같은 존재이고, 잠깐만, 이런 말 언제 쓰는 거야?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 과학과 종교를 서로 대립적인 요소로 보는 거야? 상호 의존적인 거로 보는 거야?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보는 거지. 자, 실제로 황우석 사태를 한번 생각해 봐. 릴리전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학자 윤리라고 생각해 봐. 릴리전은 윤리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지. 종교는 윤리를 포괄할 수 있는 거지.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라는 것은 뭐야? 과학 기술의 성과가 무조건 과학적 합리성만 요구하면 인간 사회에 해를 끼치고 그것이 뭐로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원자폭탄 같은 무기를 무한정 사용하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지. 즉 과학의 건전한 발전과 발달에 누가 견제구를 날려야 된다는 거야. 종교나 윤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인간 복제 생각해. 그 다음 religion without science. 그럼 뭐야?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란 것은 뭐야? 자, 솔직히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지. 삽신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을 수 있지. 오음 진리교라는 일본의 이상한 종교도 있고. 하지만 이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성을 갖지 못하고 신앙적인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현실을 외면하고. 자, 현실이란 건 뭐야? 이 세계지. 보통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영적인 삶에는 이승이야 저승이야. 죽고 난 사후의 세계지. 자, 마무리해. 어쨌든 2번에서 아인슈타인이 하고자 했던 말은 뭐야? 종교와 과학은 상호 뭐하다는 거야? 의존적이다지. 왼쪽에 T.S. 암시라고 적어. T.S. 암시라고 적고, 당연히 단락의 전개 방식 뭐로 뻗어나갈 때? 비교 대조가 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종교 없는 과학의 위험함은 원자폭탄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과학 없는 종교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것은 뭐를? 여러분들 알 거야. 중세 이른바 패스트병 알지? 흑사병 있지?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흑사병 무슨 병이야?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인데 이 흑사병이 어떤 사람 마을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성직자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았어. 교회에다가. 그리고 뭐야?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뭐야? 과학 없는 종교가 왜 맹신적인 거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2번 단락의 전개 방식 뭐로 뻗어나가? 비교 대조.
뻗어나가겠지? 내가 지금 무슨 연습시키는지 알겠지? 우리는 첫 문장 첫 줄을 읽었지만 앞으로 글이 뻗어나가는 흐름을 예측돼야 돼. 자, 그다음 3번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 3번 동사 누구? is. 자, the denunciation, the young. 자, 질문. 자, 일반적으로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야? 뭐뭐하는 사람들. 이건 더 레벨업이 돼야 돼.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일단 뭐뭐하는 사람들. 더 young은 그럼 뭐야? 젊은이들이지. 한 발짝 더 나가자. 더 young, the old, the rich, the poor만 나오는 게 아니겠지. 난 그런 식의 설명을 싫어해요. 판에 박힌 설명. 자, The Missing, The Lost. 얘가 뭐야? 자, 야, 김윤준 나왔던 드라마가 뭐야? 어? 프리즌 브레이크야? 어? 엑스파일이야? CSI? 뭐에서 나왔어? 로스트. 얘가 뭐겠어? 실종자 어린아이인 경우는 미아가 되겠지. 그 다음 느껴봐. 더 다음에 형용사가 되면 사람들이 되는데 자, 어떤 느낌의 차이겠나 봐. 더 데드와 더 다잉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는 뭐야? 사망자지. 죽은 거야. 얘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지. 복습.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단독적으로 나오면 아까 분사가 뭐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지. 그러면 부상 당한 사람이라고 할 때 ed가 붙는 거 부상 입힌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지. 한 번은 모의고사에서 부상자를 이렇게 적은 적도 있어요. 왜 캐리드를 썼을까? 앰뷸런스가 후송하는 사람이야, 후송되어지는 사람이야? 후송당하는 사람이니까 더 캐리드를 썼겠지. 오케이? 자, 수능에서 또 얘가 나온 적 있어. 더 기프티드라는 단어가 나온 적 있어. 그럼 얘가 누구야? 기프트. 하늘에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 얘가 뭐야? 영재지. 더 영재지. 그 다음 자, 하나만 더 하자. 프리빌리지드라는 단어가 있어. 프리빌리지드. 실수했어. 프리빌리지드라는 단어가 있어. 프리빌리지가 뭐야? 특권이야. 뭐가 좀 이상하다. A가 하나 빠졌지? 자, 프리빌리지드라는 단어가 있어. 얘가 뭐야? 특권이야. 그럼 얘는 뭐야? 특권층이 되지. 마무리하자. 미싱 로스트 뭐라 그랬어? 실종자 미아. 데드는 뭐야? 사망자. 더 다잉 죽어가고 있는 사람. 온디드 부상당한 사람. 캐리드 똑같은 거지. 후송되는 사람이니까 앰뷸런스 후송되는 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버려진 채 있으면 온디드지만 앰뷸런스가 후송하면 뭐야? 부상자들이지. 그 다음에 기프트는 뭐야? 영재. 프리빌리지는 뭐야? 특권층. 정리해줘. 자, 정리해주고 프리빌리지 철자가 갑자기 헷갈리네. PRI인데 I지. PRI다. 프라이버시에서 나와야 되니까 미안. PRI 프리빌리지. 프리빌리지 철자가 헷갈리네. 하다 보면 이래. 자, 그 다음에 자 3번 잡으러 들어갈 텐데 항상 독해는 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뭐가 나왔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리치, 더 푸어 같은 건 아예 설명도 안 하는 이유는 그건 어느 책을 보든지 다 나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실전에서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야. 문제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사람들이라는 것은 법칙이지. 공식이 된다면 그 공식을 다양한 문제 속에서 내가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항상 여러분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437 복습이 책 다시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문제집에 오늘 만약에 뭐 동사 찾는 요령을 배웠다. 그럼 다른 문제집 풀면서 동사 찾는 연습을 하는 게 복습이에요. 왜 내신형 복습을 생각해? 내신형 복습은 뭐야? 학교 교과서 배운 거 다시 보는 거지. 그건 왜? 시험을 거기서 내니까 그런 거지. 수능 출제위원들이 437에서 내겠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것을 왜 초등학교 수준으로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공부 방법은 그리고 복습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자기 내공이 뛰어나면 EBS 교재로 복습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 혼자 푸는 게 공부하는 거 복습이잖아. 자, 무슨 소리야 이거? 됐어. 자, 봐봐. 자, 그러면 자, 봐봐. denunci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칠판 본다. 자, pronounce라는 단어가 있어. 밑에 각주에 있으니까 적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누가 있어? announce라는 단어가 있어. 그 다음에 renounce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어? 여기 지금
denounce에서 denunciation이 나왔어요. 자, pronounce는 뭐야? pronunciation, 발음, 알지? 발음하다지. announce는 알겠지. announce는 뭐야? 발표하다. 리는 뭐야? 리는 접두사는 긍정, 부정, 방향의 느낌을 주지. renounce는 뭐야? 말을 다시 하는 거니까 뭐야? 한 말을 뭐 하는 거야? 취소하다. 자, 질문. 접두사 D, 나봐. 접두사는 긍정, 부정, 방향이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긍정, 부정, 방향이라고 했어. denounce는 뭐야? 비난하다야. 자, 마무리하자. 뭐라고 했어? pronounce. 발음하다, 발표하다, 취소하다, denounce, 비난하다지. 비난하다지. 자, 밑에다가 적어놓고, 자, 일단 3번 마무리 짓자. denunciation부터 0. 젊은이들의 비난은 necessary part, 필수적인 부분이야. 뭐 하는 데서 필수적인 부분이야? hygiene, 위생 건강이에요. 위생 건강인데 나이 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했지. 잠깐만. 그러면 기성세대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비판하는 것을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서 진보가 보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 그치? 왜? 그것은 엄청나게 assist, 도와주고 있는데 뭐를? In the circulation of their blood. 이때 대열이 누구야 돼? 나이든 기성세대의 피를 circulation 뭐야? 순환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자 뭐를 암시하고 있어? 전통이나 보수나 또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신진세대가 비판하는 것은 그 비판을 통해서 자 기성세대나 나이든 사람들이 뭐를?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끼고 그 갈등을 통해서 뭐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갖고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젊은이들의 비판에 대해서 뭐를 보아? 긍정적 태도가 나오는 거지. 왼쪽에 TS 암시라고 적어. TS 암시라고 적고 자 오늘 많이는 못 나갔지만 한번 정리해보자. 나봐. 해석의 기본 5가지 원칙이 뭐라고 했어? 동사 찾고 논리적 판단 누구라고 했어? 투부정사 대절 앞에 끊어주고 세 번째가 뭐야?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숨어있는 관계사절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ING 날개 펼쳐진 거 뭐야? 분사 구문. 얘가 뭐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그 다음에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세놈이 접속사밖에 없다고 얘기했지? 뭐라고 했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기억해주고 동사 찾는 요령 3가지가 뭐야? 현재, 과거 맞짱 떠서 과거가 이기지? 에이 과거가 이기잖아. 현재가 이긴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동사랑 자주 붙어 다니는 두 놈 조동사나 부사가 동사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고 세 번째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사라고 얘기했지? 누가 고개를 끄덕거려 뭐가지 뽑아버린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어? 자 내일 올 때 예습 범위를 내가 정해줄 거야 이제. 해석 단어는 찾아와. 해석은 안 되는 거 알아. 안 되는 거 아니까 단어만이라도 내일 우리의 목표진도 몇 번? 13번. 하루에 무조건 10개. 알았지? 비웃네 이것들이. 뭐 사마귀 처음 봤어? 자 고생했어. 오늘 여기까지.